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조동사를 복습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복습 문제 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조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자, may have pp 하고 must have pp 등인데요. 조동사에서 만약에 시험을 낸다, 고등학교에서 특히 수능에서 하나만 찍어라 그러면은 have pp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may have pp 과거죠. 뭐였는지도 모른다, 였었는지도 모른다, 추측입니다. 그 다음 must로 바꿔놓으면 must have pp는 뭐뭐이었으면 틀림없다는 확실한 추측이 되고요. 반대말은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니까 cannot have pp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should 플러스 pp인데요. should는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have pp를 붙이면 과거가 되니까 했어야만 됐다, 즉 하지 못했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죠. 반대말을 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냐가 되죠. 반대말은 need not have pp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eed not have pp 그러면은 didn't need to 원형하고 반드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죠. didn't need to냐 need not have pp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보죠. 이거는 뭐냐, 수동태야 벌써.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시간 강의했는데 이 음성이 잘못돼 가지고요, 다시 하는 겁니다. 이 무선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좀 전파 방해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영어 문제는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인가를 확인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석도 안 해보고 무조건 문제 풀려고 그러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첫 문장이죠. 예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if나 he who, one who, those who, people who, 이러한 구문에서 would는 해석해보면 소망일 경우가 많습니다. wish to, want to, intend to죠. woul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입니다. 너는 누군데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 이런 판단의 근거의 should가 되겠습니다. 자, insist 나왔는데 insist는 주장하다는 겁니다. 대절에 무조건 should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해봐서 사실에 대한 내용이면은 should를 쓰지 못하죠. 해야만 된다라는 의무, 즉 대절의 주어가 동사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의무니까 should를 쓰시고, 이때 미식 영어에서 should는 생략된다 그랬습니다. 해석해 보니까 그의 부인은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의무네요. 담배 끊어, 이런 얘기죠. 의무이기 때문에 should를 써야 되는데 should가 없으니까 원형을 썼습니다. let는 shall we가 되겠습니다. 뭐뭐 합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잘못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은 잘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상 뒤에 문장을 봐서 mus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딱 보니까 cannot to입니다.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신이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얘기죠. cannot to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한 잔 더 드시겠어요? Will you? 라고 의사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exhibition was so great. 전시회가 대단히 훌륭했는데 못 봤어? 봤어야만 되는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should 플러스 pp가 되겠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may well은 당연하던데 well이 도치돼서 well 주어 may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well she may가 답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주장하다가 나왔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죠. 했다라고 과거입니다. 말한 건 과거고 잘못한 건 그 전이니까 had been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해야만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should be는 안 되게 됐습니다. 자, need나 there는 주의해야 될 게 중학교 문제인데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니까 s를 못 붙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문장입니까?
부정어 있나요? not이나 never나 no 이런 거 없죠? 네. 그러나 hardly, scarcely도 부정어라고 잠깐 그랬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부사 가서. never나 not이나 no 같은 말이 없어도 부정어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hardly, scarcely, few나 little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need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지라도 s를 쓰지 못하는 거죠. wills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would rather가 있지 could rather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suggest 대절이 나왔습니다. 제안하다도 있고 알리다, 암시하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가 암시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전에 3번 본 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제안하다는 아닙니다. 봤다라는 거를, 봤었다라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말한 것보다 이전이므로 헤드매트가 맞겠습니다. 자, 얘는 intended to 원형이 답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의도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의도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됩니다. 부정사에서 배운 건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얘가 만일에 있다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고 얘는 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 있다라는 말이고 be used to 원형은 use의 수동태입니다. 이 나무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to 원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집이 축축하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비가 왔으면 틀림이 없다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must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 should but입니다. who should but.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나오고 but이 나왔을 때 but은 except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 the very man이 그랬죠.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말고 누가 들어왔겠냐?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수사 의문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should but입니다. 자, 그의 부인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랬죠. 이거 잠깐 보면은 so 동사 주어가 있고 so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so 동사 주어 so am I so do 할 때 이 so는 또한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so I am 그러면 이때 so는 yes의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해석상 보니까 또한 그렇다가 되니까 동사 주어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live가 일반 동사이므로 does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e ill at ease는 uncomfortable이라는 뜻이죠.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창백해 보이므로 그는 분명히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는 의무가 아니라 강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그는 하고 나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드 오픈에서 하고 나했다는 과거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책이 없어졌네. 내가 어딘가 놓았음에 틀림이 없구나 그랬죠. 책이 없어진 겁니다. 현재 완료 썼어요. 그 전에 놓았음에 틀림이 없으니까 과거의 시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must have droppe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demand 했습니다. 요구했다. 상황이 고려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니까 의무입니다. 그래서 should가 돼야 되는데 should 없이 be만 답이 되겠습니다. take A into consideration, take A into account에서 고려하다, consider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23번은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리 한번 별표 한번 해보시고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달아나고 싶다라고, 가버리고 싶다라고, 달아나고 싶다라는 것을 눈빛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암시하기를 그녀가 달아나고 싶다는 거예요. 눈빛이 제안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시제로 만들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wanted가 되겠습니다. 자, 1920년에 태어나신 분은 올해가 2020년이니까 100살이 되시는 분이죠. 100살.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must be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좀 어려운 게 있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이 되겠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어제 말을 건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넨 거예요. 여기서는 수거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take A for B 이거죠. A를 B로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consider 여기다입니다. 반대 이런 말도 있습니다. mistake 오인하다라는 말이죠. take A for B가 변형이 돼서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잘못 보다는 얘기죠. 오인하다. 낯선 사람인데 왜 그녀에게 말을 건넸을까? 그 낯선 사람이 아마도 그녀를 그녀의 시스터와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쌍둥이일 수도 있죠. 오인하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림없다보다 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어쨌든 시제가 have pp 붙인 may have mistaken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suggest 했습니다. suggest는 뜻이 두 가지라 그랬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제안하다와 두 번째는 넌지시 알리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오랫동안 서로 사랑했다라고 그가 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had loved가 되겠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거는 과거입니다. 종속절에서 must는 시제 일치의 예외지만 have to는 시제 일치의 예외가 아닌 거죠. 해석 하나마나 얘는 논리상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사실이면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써야 되는데 must의 과거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시제 일치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must가 되겠습니다. 그게 질문 됐죠?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이 조동사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조동사와 접속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블랭크를 주고 알맞는 말을 넣어라 그럴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조동사 모르는 학생은 없죠. 접속사 모르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다른 조동사가 들어가고 다른 접속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여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탭스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친구들 많이 왔니 집에? 집을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많이 왔냐는 얘기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none이 답이 되겠습니다. none이나 no와는 똑같은 말이지만 of의 한정을 받을 때는 no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해석이 안 맞고요. 파티 재밌었니? 뭐 나쁘진 않았지만 안 가고 파티에 안 가고 영화 가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이죠.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시제는 과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would rather 다음에 have gone에서 과거의 시제로 바꿔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해석상 시제상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to ask the concert 그랬습니다. SK2B 그래서 개최되어야 됨을 요구했습니다. SK2B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무지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나의 아이들은 두 배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s와 as입니다. 자, as와 as는 뭐뭐만큼 뭐뭐하다인데 이 as와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명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s와 as 사이에. 근데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any와 much를 as와 as 사이에 집어넣으면 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 many는 복수명사, as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때는 as much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as much as 왔습니다. 항상 as가 같이 옵니다. as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뜻이 되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할 때 as 다음에 as가 와야지 as만 올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니까 셀 수 없어서 as much time이 됐습니다. 자, 많은 시간을, 두 배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개입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spend time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얘가 시간을 대신합니다. 여기서는 접속사이면서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적격. 자, 이게 선행사는 ti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유사관계대명사, 의사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유의관계대명사라고도 말하죠. 이거 다 한문시대 사람들이 말하던 얘기고요.
어쨌든 관계대명사 유사한 역할하는 접속사다. 아니야 관계대명사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뭐냐? spend가 되죠. spend time인데 time은 앞에 있으니까 spend를 써야 되는데 spend가 없죠. spend를 써야 돼요. spend. spend가 없습니다. 이게 대동사를 쓰라는 얘기죠. they do가 맞겠습니다. 대동사. 자, 최종 시험에서 기말고사에서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죠. 자, 5번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탭스는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의 복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꽤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서는 이런 그 수거를 먼저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keep A to oneself입니다. 사실은 to oneself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to oneself 동사가 나오고 to oneself가 나왔다. 에? 그러면 행위가 이 동사 행위가 누구에게만 oneself에게만 주어에게만 미친다라는 거죠. read it to himself 그러면 혼자서 읽었다는 겁니다. 남이 듣지 못하게. say to oneself 그러면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남이 못 듣는 거예요. 자기만 알게 되는 거죠. keep it, keep to oneself 자기만 간직했어요. 비밀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수고로 between ourselves라는 건 비밀로 하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to oneself로 끝나게 되면은 행동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used the room to himself 그러면 그 방을 혼자서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비밀로 하다라는 얘기죠. 자, I'd rather 다음에 가정법 나온다 그랬습니다. 가정법은 아니지만 가정법적 시제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쓰고 과거는 과거 완료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야, 너 시험에 떨어졌니? 그랬더니 A가 답하기를 A가 물었더니 B가 떨어진 사람이죠. 답하기를 야, 좀 비밀로 하자. 우리끼리만 알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인데 가정법적 시제를 I'd rather 다음에 주어 가정법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2번이 맞겠습니다. 자, 여기 지역에 사는 게 좀 어떠냐 그랬더니 나는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be used to ing가 되겠습니다. living인데요. getting을 쓴 건 점점 더 뭐뭐 되어지다는 동작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getting이 없으면 익숙해져 있다 이고 be getting used to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7번입니다. Somebody suggest that sleeping. 여기 보면요. suggest, insist 이런 것들 있죠. 무조건 should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들이 있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미 탭스건 수능이건 애들이 잘 모르고 책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 책에는 없어요. 옛날 선생님들 잘 몰라. 모르는 사람 많아 지금. 네. 선생님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7번 suggest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혹은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잠을 잘 자는 것, soundly 잘 자는 것이 일을 잘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향상시키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행위를 performance입니다. perform이죠. 행하다.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을 얘기하지 제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mproves가 되겠습니다. should를 쓰는 거 아닙니다. Jason have lost his way. lose one's way. 길을 잃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니까 자, A와 B에 있어서 A에 가로가 있으면 B에 답이 있고 B에 가로가 있으면 A에 답이 있는 거죠. 탭스는 대화에서 그랬더니 he does not know the city as well. 이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 잘 모르니까 길을 잃었으면 틀림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물 좀 받아주세요. 뭐 하찮은 거지만 좀 받아주세요. 그럴 때 고맙습니다만은 다음에 하지마 이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해 이겁니까? 네, 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서로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why do you think he is a liar? 너는 왜 그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은
탐이 주장했죠. 톨게이트비가 $5나 된다라고. $5씩 내는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주장했냐? 거짓말장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5를 지불해야만 된다. 톨게이트가 주장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였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딱 보면 얘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insist 했습니다. She there then 그랬습니다. 그때 그녀가 거기 없었다라고. 유명한 옛날 영화가 있죠. 나는 그때 거기에 없었다. 발뺌하는 거죠. 살인사건이 났는데 나는 거기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자, I can't believe it.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없었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는데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한 겁니다.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 그녀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거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없다. 나는 그때 거기 없었다라고 그 여인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I have to leave for a minute입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I'd rather blank 했고 it is time to, it is just about time, just time, about time 강조할 때 회화체 많이 쓰죠.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곧 수업이 시작되는데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I'd rather 주어 가정법적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You didn't,가 답이 되겠습니다. 현재였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복습 문제를 통한 복습을 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오늘 제목이 태잖아요. 그죠? 동사의 태. 그래서 동사의 태란 무엇이냐를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인 수동태와 목적어가 두 개인 수동태와 보어가 있는 목적어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니, 수동태한테 무슨 목적어 얘기를 하냐? 네, 그게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들 뭐라 그럽니까? 뭐든지 정복한 사람, 도사들은 한 가지를 딱 얘기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수동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동태 내지 능동태인데요. 자, 오늘은 어쨌든 동사의 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동사의 태. 네. 자, 태는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 그럼 주로 수동을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능동태는 그냥 평소에 말하는 형태예요. 나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나는 창문을 부셨다. 뭐 이런 얘기죠. 나는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늘 하는 말이야. 이게 능동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어거나 생명체가 행동을 하는 건 당연히 능동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동은 당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수동적 인간, 시켜야만 하는 거죠. 능동적 인간,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문을 열었다는데 문은 나에 의하여 열려졌다. 이런 게 수동이죠. 뭐라고요? 문은 나에 의하여 열려졌다. 이런 말 하나 누가 해요? 창문은 나에 의하여 깨졌다. 밥은 나에 의하여 먹어졌다. 차는 나에 의해서 타졌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늘 쓰는 표현들은 능동인 거예요. 이렇게 능동태를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평범한 생활 습관 속에,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수동태는 특별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수동태 쓰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했죠. 문은 나에 의하여 열려졌다. 밥은 나에 의하여 먹어졌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수동태 쓰지 말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동태를 가르쳐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뭐든지 다 수동태 쓰려고 그래. 그건 언어가 아닌 거죠.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수동태를 쓰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시험에 내느냐? 이 선생님들이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왜 수동태를 자꾸 냅니까? 어려워. 이게 헷갈려. 응? 바꾸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수동태를 시험에 내는 거죠. 문제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수동태는 언어상 쓰지 않습니다. 미국의 애플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이제 그 학생들은, 미국의 학생들은 이 IBM 컴퓨터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IBM 스타일하고 애플 스타일인데 IBM comparable 그래서 애플 이외의 모든 스타일의 컴퓨터를 IBM comparabl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 이런 거 LG 다 IBM comparable이죠. 근데 주로 학생들 미국에서는 또 프로나 이런 특히 디자인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 전부 애플을 쓰는데 이게 애플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삼성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선생님 공부할 때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원 때 프로그램 중에 스펠링 체크하는 거 하고 또 문법 체크하는 게 자동으로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수동태를 쓰잖아요. 반드시 삑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제공합니다. 능동태로 되어진 문장을 제공합니다. 바꿔서 다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단어 하나 틀린 마이너스 1점, 문법 틀리면 마이너스 2점이고요. 앞뒤에 내용상 표현이 말이 안 되면은 흐름이 안 맞으면 3점을 마이너스 합니다. 자, 그 레포트를 내면은 먼저 그런 거를 마이너스를 해. 내용이 좋냐, 안 좋냐, 그게 이전에 마이너스를 해. 감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용은 저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쓰는데, 여기서 자꾸 장황하게 말은 했는데, 수동태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의 99.9%가 수동태를 쓰면 틀렸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능동태로 바꿔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죠. 수동태로 바꿨다가 가르쳐줬다고 뭐든지 수동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수동태를 다 배웠습니다. 이건 뭡니까? 뭐가 자꾸 나오네요. 오늘 뭔가 안 좋아요. 전파 방해가 좀 있는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수동태를 가르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동태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반드시 수동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수동태를 써야만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요것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동태는 뭐냐를 다시 한번 보면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쓴 문장을 말하나, 원래 수동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가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언제 수동태를 쓰냐? 나머지는 다 능동태를 쓰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능동을 쓰면 되겠습니다. 행위자가 불분명해. 자, 한강 근처에서 어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 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 남자가.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수동태로 쓸 수밖에 없죠. 막연한 일반적인 주어가 행위자일 때는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행위자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너 요새 좋은 소리 못 들고 다닌다라고 말을 해죠.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녀? 그럼 싸움 나죠? 어떤 놈이 그랬냐? 그럼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수동을 쓰고요. 수동의 주어가 능동의 주어보다 중요할 때 씁니다. 옆집 아이가 차에 치였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옆집 아이가 중요하죠. 그랬을 때 옆집 아이를 주어로 하니까 차에 침을 당함으로 수동이 되는 거죠. 런오버가 차에 치다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히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를 다 갔는데 딱 부딪히면 사람이 붕 떴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럼 뭐 백을 들고 있으면 백이 다 뒤집어지고, 가방 들고 있으면 가방이 다 뒤집어지죠. 선생님 많이 봤는데요. 요새는 뭐 질서를 잘 지키고 차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 옛날에 차도 많지 않고 뭐 운전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고 길 가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여서 드물지 않게 봤습니다. 사람이 붕 떴다가 떨어지죠. 그럼 그 사람 바로 일어납니다. 하다가 그 큰 사고는 아닙니다. 좀 아프겠지만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쳤는데 밑으로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죽을 확률이 많고 많이 크게 다칩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너무 늦게 밟아서 툭 넘어지지만 그냥 밀고 나가면은 깔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런오버, 이거 넘어 올라가다 달렸다는 얘기로 수고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옆집 사는 아이가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다라는 뜻입니다. 무단횡단, jaywalking 하는 거는요, 미국에서는 뭐 다반사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길 건너갑니다. 큰 아주 파크 애비뉴나 피프스 애비뉴 이런 그 뉴욕의 큰 대로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 앞에 파크 에비뉴가 쫙 있죠. 미국의 유명한 또 자동차 이름도 파크 에비뉴라고 있는데 멋있죠. 파크 에비뉴. 그런 큰 길에서는 좀 안 지나가지만은 차가 쌩쌩 달리니까 웬만한 동네길이나 웬만한 길은요 다 건너 다닙니다. 그냥. 어쨌든 그러다가 차에 쳤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문장과 연관성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and나 but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처음에 앞에 나와 있던 문장의 주어와 일치시키면 주어를 다시 안 쓰고도 부드러운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럴 때에는 수동태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수동태로 쓰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동태는 언제 쓰는지에 대해 배웠고 강조하지만은 절대 수동태는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목적어 하나인 거, 목적어 두 개인 거, 보어를 가진 목적어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자꾸 목적어 얘기를 하냐, 수동태를 바꾸라는데 수동태로 고쳐라 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동태로 바꿔라 하는 거는 결국 목적어를 찾아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목적어를 찾아라. 우리는 거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는 목적어, PP, by, 주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건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사할 때 배웠죠. PP냐 ING냐 할 때 PP는 수동이다 그랬습니다. 완료다 그랬습니다. 수동이라는 건 목적어가 타동사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은. 그 다음에 PP가 자동사일 때는 수동이라 안 하고 완료라고 말하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고쳐라 그러면 수동태로 고치지 말고 목적어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수동태로 고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거 안 가르쳐. 선생님들이 잘 몰라. 그냥 수동태만 디립다 가르쳐. 애들 수동태만 자꾸 고쳐.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목적어만 찾으면 끝이야. 근데 목적어를 못 찾아. 막 100명씩 해놓고 특강할 때 말이죠. 전국 1등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딱 20개 냅니다. 자, 수동태 고쳐봐라. 다 고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너희들 오늘 전부 다 짜장면, 피자 많이 샀죠? 많이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애 와도요 100점 못 맞아요. 미국에서 뭐 오랫동안 사는 온 애도 100점 못 맞습니다. 왜?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데 목적어를 못 찾아. 수동태가 돼 있는 걸 또 수동태로 바꿔.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꿔라 아니라 태를 바꿔라. 능동을 수동으로, 수동을 능동으로 바꿔라 하면은 수동된 걸 또 수동으로 바꾸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줄 몰라요.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누군가? 어? 자, 중요한 건요. 목적어를 찾을 수 있으면 수동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결국 수동태 공부는 목적어 찾는 공부다. 아시겠어요? 수동태를 고치는 공부는 뭐 하라는 거다? 목적어를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찾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적어 하나, 두 번째는 목적어 두 개, 보어를 가진 목적어라는 거죠. 눈치챘나 이거?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 눈치챘을 겁니다.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3형식,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라는 겁니다. 요새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찾습니다. 자, 요거 주어네요. 목적어입니다. 부사니까 이런 건 뭐 해당할 필요가 없죠. 자, 그의 충고의 말이 매우 moral입니다. moral이 아니라 moral은 이가 없는 거고요. 도덕이고요. immoral은 비도덕적이죠. 비도덕적인 인간 많죠. 미국적 사고, 즉 그 선진국적 사고에서는 비도덕적이라는 게 다른 특별한 것도 있지만은요. 말한 거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거 비도덕적이라고 그래요. 우린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 도덕성이, 한국 사람들 도덕성이 많이 나빠졌어요. 옛날에는 참 훌륭했는데 요새는 말이죠. 하도 언론에서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한 건지 알아.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보다 지키지 않는 거. 거짓말이 아니고 말을 했는데 안 지켜. 왜 안 지켰냐 그러면 막 미사오고를 이용해서 이건 이거고 한참 혼돈시킵니다. 아니면 딴 얘기 했는데 이가 붙으면 moral, 그래서 사기가 충천하다 그럴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충고의 말이 그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매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왔고요. PP 나오고요. by 다음에 나왔습니다. 부사는 옛 거니까 by 앞에다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노는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인데 요거 같이 왔어요. 얘가 설명하는 형용 사종 용법이죠. 부정사에. 자, 엄마하고 아들하고 뭡니까? 극장에 가는데 엄마만 극장 들어가면 안 되죠. 손잡고 하는데 아이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손잡고 온 거에 애야 애. 손잡고 같이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가족이 극장 왔는데 아버지가 대표를 혼자 봅니까? 그런 거 없죠. 다 같이 가야죠. 가족과 돼서 전부 다 가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설명하는 이런 구도 전부 다 같이 갑니다.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쉽죠? 이거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목적어 두 개일 때는 수동태가 두 개라, 수동태가 두 개죠. 목적어가 두 개니까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하나씩. 근데 이게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직접이 아니고 간접 목적어다. direct object라고 합니다. 얘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근데 보통 간접은요,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 뭐를 주다. 근데 진짜 준 건 뭐뭐를이니까 사물이 되는 거니까 직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we를 주어로 했고, these books를 주어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물을 주어로 할 때는 말이죠, 사람 앞에,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요새는 다 쓰는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쓰는 경우는 to나 for나 of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buy나 뭐 make나 뭐 get나 이런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buy와 make만 난 썼습니다. 이거는 꼭 외우라는 거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는 나머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ask는 of를 쓰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to를 쓰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주어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사물을 주어로, 즉 직접 목적어가 주어일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면 당연히 수동태가 두 개이지만 목적어가 두 개라도 수동태가 하나인 경우가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뭐 둘 다 되겠지만은요,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사람을 주어로 목적어로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해석이 안 맞아요. 언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잭슨이 그의 시스터에게 two mails, 두 개의 메일을 보냈다 그랬죠. 그러면은 two mail이 주어되면 해석이 됩니다. 보내졌다니까. 근데 그녀의 시스터가 써졌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람이 주어면은. 그럼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메일로 써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해석상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해석을 해봐. 바꿔놓고 해석이 안 되면은 틀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고쳐라 그러면은 사람을 하지 말고 사물로 전부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사물을 주고 고치라면 어떻게 하면? 이건 되는 거야. 그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좋은데 수동이 나왔다. 해석을 해보고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요거는 진짜 시험에 나와 있어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얘는 미국 애들이 많이 혼돈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알바를 좀 하러 갔는데 회사에 영어 잘하는 시험 보더라고. 이 자식들이 나한테 시험을 보는 거야. 감히 말이야. 영문 프로페셔널에게. 근데 시험을 보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시험이 나왔어. 이게 틀렸냐 맞냐? 야, 깜짝 놀랐어요. 나도 가르치면서 이걸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 그냥 무조건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걔네가 헷갈리는 거야. 재밌어요? 자, 어쨌든 얘는 사람을 주어로 갖고 사물은 주어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하게 되는 거죠. They envied him his luck입니다. 근데 해석상 이 사람은 간접 목적으로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외워주세요. 꼭 외우세요. envy, save, answer, kiss, spare라는 거. 여기 안에 forgive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일타로 잘 나갈 때, 애들 수천 명 올 때, 돈 버느라 바쁠 때 책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탈구를 못했습니다. 수미마생이죠. 자, 그럼 오늘의 수업에서 마지막입니다. 보호를 갖는 목적어의 수동태죠. 보호를 갖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봤죠? 아까 봤죠? 근데 얘가 목적격 보호를 데려왔어요. 아까 그랬죠? 가족구 데스 가면 다 어떻게? 가족 다 가야지. 아버지가 대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얘와 얘는 주어, 동사 관계. 원래 딴 문장인데 두 문장으로 봤다라고 생각해도 무난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목적격보는 뭐가 돼요? 주격보호가 되는 거니까 바뀌어서 주어가 이건 주격보 주어
주격 보호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죠? 이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The faculty members는 faculty는 뭐냐면은 교수진 이럴 때 faculty members입니다. 교수 뭐진들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그를 그 society는 뭐 학회 같은 경우입니다.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도자로 선출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갔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니까 목적격 보호는 주격 보호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by 이게 뭐야? by the boys가 됐어? 이것도 스미마생이군요. 얘가 아니고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the faculty member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나는 잘 줬는데 이거 만든 그 분이 많이 틀렸어요.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도 참 원래 그렇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이미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다시 한번 중요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즉 그 목적 보호가 원형으로밖에 쓸 수 없죠. 그때 수동태에서는 to가 나온다. 많이 했죠. 차역동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오는데 목적격 보호가 수동이 될 때는 다시 to가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0분 했네요. 자, 뒤에 또 뭐가 있나 보고 없으면은 오늘 마치고 하나 더 있네요. 사역동사는 let와 make와 have인데 let은 수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be allowed to를 쓴다. 자, 다시 한번요. 자, let은 뭐라고요? 수동이 안 되니까 be allowed to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수업한 건 기본적인 거고 다음 시간에 하는 조심해야 될 12가지인가 나올 겁니다. 아마 10가지인가. 거기가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